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 여섯 번째 시간 제곱근과 실수에서 실수의 대소관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의 대소관계. 실수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는데 우리 이미 앞에서 뭘 했었냐면 무리수의 대소관계 했었어요. 그쵸? 무리수의 대소관계를 했었다고요. 뭐 그때 당시 때는 둘 다 근호가 있는 두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었고 근호가 없는 수와 근호가 있는 수의 대소를 비교했었습니다. 그쵸? 자, 이걸 배웠는데 왜 또 다른 대소관계를 배우느냐? 자, 저번에는 무리수였다면 이번에는 실수로 수를 확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루트 앞에 유리수가 이렇게 같이 붙는 이와 같은 수들을 대수를 비교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저번에 배웠던 거랑 이번에 나오는 실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수들이 유리수와 무리수가 함께 등장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수들의 대수를 비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걸 대소관계를 봤더니 이게 1로 돼 있네요. 왜 그러냐면 이거 구하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런 예가 있다고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유리수하고 무리수 중에서 어느 둘 중에 하나가 일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리수가 똑같은 두 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무리수가 똑같은. 그러니까 2 더하기 루트 3인데 뒤에 있는 것은 1 더하기 루트 3이야. 자, 그럼 어떤 게 더 크니? 어떤 게 더 크니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가볍게 생각하세요. 어?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를 봤더니 무리수 부분이 똑같아. 그럼 이걸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유리수만 비교하자는 거지. 자, 유리수만 비교했더니 누가 더 커요? 2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연습. 자, 똑같이 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수가 음수야, 이렇게. 루트 5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5. 자, 누가 더 크니라고 보신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수 부분이 똑같아. 앞에 있는 것만 비교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누가 더 커? 마이너스 2가 더 커. 따라서 이게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즉 무리수 부분이 같았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유리수 부분을 비교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상황이에요. 거꾸로 상황은 뭐예요? 유리수가 같은 거예요. 뭐 2로 했으니까 계속 2로 가볼게요. 2로 가보고요. 뒤에 있는 게 하나는 루트 2, 하나는 루트 3이야. 어떤 게 더 크니? 그럼 똑같이 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유리수 부분이 똑같아? 그러면 무리수 부분만 비교하는 거지. 근데 하나는 루트이고 하나는 루트 3이야. 어떤 게 더 커? 오른쪽 수가 더 크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연습. 자,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근데 뒤에가 음수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7. 똑같이 가는 거예요. 두 수를 봤더니 앞에 있는 유리수 부분이 똑같아. 자, 뒤에 있는 수를 봤더니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7. 어떤 게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크다. 왼쪽 수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루트 5가 마이너스 루트 7보다 크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무리수의 대소관계일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뭐 어렵지 않네라는 생각이 드시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살짝 변형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루트 3, 루트 3 무리수분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앞의 수가 하나는 유리수요. 하나는 무리수가 주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두 수를 비교했어? 그런데 같은 부분이 있네. 루트 3으로. 그러면 우리는 2하고 루트 5를 비교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비교해요? 이미 우리 무리수의 대소관계에서 근호가 있는 수와 근호가 없는 수의 대수를 어떻게 비교한다고 배웠습니까? 바로 근호가 없는 수를 근호가 있는 수로 바꾸되 근호 안에 들어갈 때는 제곱이 들어가더라. 2의 제곱. 그래서 루트 4예요. 루트 4와 루트 5는 루트 5가 더 크니까 당연히 오른쪽 수가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
앞에 무리수 부분은 똑같은데 이 무리수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마이너스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수가 만약 A를 들어서 이렇게 음수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음수가 나왔다고 할게요. 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부분이 똑같아. 그럼 앞에 있는 부분을 비교해볼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루트 7이야. 자, 어떤 게 큰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이것을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부호는 넣지 않는다. 뒤에 있는 3만 넣으니까 3, 3은 9, 마이너스 루트 9야.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수가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를 주어질 때는요, 유리수를 먼저 쓰고 무리수를 나중에 쓰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무리수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루트 5 빼기 2, 루트 5 빼기 루트 3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무리수가 앞에 있을지라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부분이 있네. 뒤에 있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루트 3만 비교하면 되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4니까 루트 4보다 루트 3이 더 크네. 그래서 오른쪽 수가 더 크다. 이렇게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리수를 먼저 쓰고 무리수를 나중에 쓰지만 유리수와 무리수의 위치가 바뀌어 있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대소관계를 비교해 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뭐 쉽네.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방금 전과 같은 모양을 띄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한 수는 똑같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2 플러스 루트 3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한쪽은 유리수만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4. 그럼 어떻게 비교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아까처럼 할 수 없는데요. 자, 그래서 대소관계 두 번째. 이와 같은 두 실수가 주어질 때 대소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자, 이거는 제가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방법 1. 자, 방법 1은 방금 전에 배웠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배웠다는 것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쵸? 둘 중에 하나가 같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같은 게 없는데요? 같은 게 없지만 같은 걸 만들어낼 수는 있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바로 2 더하기 루트 3은 우리가 수의 형태를 변형할 수 없지만 4는 변형할 수 있어요. 4 중에서 2하고 플러스 루트 3 중에 누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2를 만들어낼 수 있죠. 즉 2를 만들어내고 뒤에 2가 더해지면 4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되 어떤 부분을 똑같이 만들어내요? 바로 유리수 부분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제 뭐하고 뭐만 비교하면 돼요? 2하고 루트 3만 비교하면 되는데 2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트 4가 되기 때문에 4가 더 크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렇구나. 뭐 낯설긴 합니다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방법 2는 뭐냐? 선생님, 저는 이 방법이 어려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원래 어떤 두 실수 A, B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크나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한 수에서 한 수를 빼요. B에서 A를 빼도 되고요. A에서 B를 빼도 돼요. 빼고 나면 결과가 세 가지가 나오겠죠. 하나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는 0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한 수에서 한 수를 빼면 당연히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양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오거나 음수가 나오거나. 그렇다면 A에서 B를 뺐던 이게 양수가 나왔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A가 B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뺐더니 결과가 0이야? 이 말은 A랑 B가 같다는 거고 뺐더니 음수야? 이 말은 A가 B보다 작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우린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하고 2 플러스 루트 3이 있을 때 한 수에서 한 수를 빼요. 예를 들어서 내가 4에서
2 플러스 루트 3을 뺐다고 하는 겁니다. 자, 빼면 4 빼기 2 빼기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직까지 뭐 무리수가 있는 수에 덧셈과 뺄셈을 배운 적은 없지만 우리는 어쨌든 4에서 2는 뺄 수 있는 거니까 2 빼기 루트 3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 말은 2가 큰지 루트 3이 큰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루트 4 빼기 루트 3이라는 걸. 2가 루트 3이라는 거. 그럼 루트 4에서 루트 3을 뺄 수는 없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결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 있다고. 일단 0은 안 되겠죠. 두 수가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루트 4가 루트 3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어. 그 말은 루트 4에서 루트 3을 빼면 무슨 수가 될 거라는 걸 0보다 큰 수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왜?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한 수에서 한 수를 뺐더니 뭐가 됐어요? 양수가 됐어요. 양수가 됐다는 말은 앞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수보다 크다는 거죠. 즉 4가 2 플러스 루트 3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방법 2를 봤더니 오히려 방법 1이 더 편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 방법 2가 논리적이네요. 방법 2를 이용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살짝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5 하고요. 마이너스 3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시나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한번 해드릴게요. 자, 방법 1입니다. 자, 마이너스 3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2를 만들어낸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를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5랑 대수를 비교하면 되는데 자, 앞에 마이너스 1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루트 5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4가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4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큰 겁니다. 자, 이게 방법 1을 이용해서 두 수의 대수를 비교한 겁니다. 맞죠? 자, 두 번째 방법 2 갑니다. 자, 한 수에서 한 수를 빼라고요. 자, 마이너스 3에서 빼겠습니다. 뒤에 있는 수를 빼겠다고요. 부호 조심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3에 뺄셈이니까 뒤에 있는 수들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플러스 루트 5.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가 됩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앞뒤 순서를 바꿔도 되나요? 왜 바꿔도 되냐요? 마이너스가 중간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해도 상관없지만. 아시겠죠? 앞뒤 순서를 바꿔도 된다. 자, 그러면 루트 5에서 빼기 2는 루트 4니까 우리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지면 돼. 근데 루트 5가 루트 4보다 크니까 뭐예요? 양수인 거잖아, 빼면.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뺐더니 양수야. 그 말인즉슨 앞에 있는 수가 더 크구나. 같은 결과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한 수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으로 이루어졌고 한 수는 유리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두 실수의 대수관계 역시나 앞에서 배웠던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방법 두 실수의 차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는 별로 중3에 나온 적은 없지만 방법 2를 이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플러스 루트 5 하고요. 그 다음 갑자기 루트 막 8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수하고 이수를 같게 만들 수가 없다고 절대로. 같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방법 두 가지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두 실수의 대소를 비교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가끔씩 강의 마지막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주의해야 될 문제라든지 유형 또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번 강의에서는 두 실수 사이의 수 문제를 아예 갖고 왔어요. 이런 문제가 교과서 연수 문제상에 등장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요.
두 실수 뭐랑 뭐 루트 5와 루트 10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루트 5가 2.236, 루트 10은 3.16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우린 이 부분에서 뭘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루트 5는 2점 얼마구나. 루트 10은 3점 얼마구나 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이미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하는 지난 강의에서 우린 수직선 위에 루트 5와 루트 10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루트 5가 여기 있다면 루트 5는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겠죠. 그 다음에 루트 10은 여기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루트 5와 루트 10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 수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루트 5보다는 크겠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루트 10보다는 작겠죠. 왜?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안에 해당하지 않는 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수의 모양은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루트 5보다는 커야 되니까 뒤에 무엇이 붙어 있는 거겠죠. 더해져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루트 1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루트 10에서 빼져 있어야 되겠죠. 이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띠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가지고 봤더니 1번이 루트 5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놨어요. 이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절대로 이 수가 뒤에 더해지는 수가 2를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루트 5는 2.2고 루트 10은 3.1이니까 뒤에 더해지는 수가 너무나 큰 수가 돼버리면 오히려 루트 5보다 크긴 크지만 루트 10보다도 큰 상황, 이쪽에 존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더해지는 수가 너무나 큰 수는 아니어야 된다. 하지만 어쨌든 0.12는 큰 변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있는 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루트 10에서 어떤 수를 뺐어요. 이런 형태잖아요. 역시나 뒤에 빼지는 수 역시 너무 큰 수는 아니어야 한다고요. 이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3번 패스 일단 하고요. 4번도 패스하고요. 5번 일단 루트 5 더하기 어떤 수잖아요. 따라서 이것 또한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맞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두 수 사이에 있는 수를 찾을 때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수보다는 적당하게 작은 수가 더해진 거. 오른쪽에 있는 수보다는 적당하게 작은 수가 빼져 있는 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수 사이에 있는 거구나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수가 뭐냐면 우리 어떤 수 A가 여기 있고요. 어떤 수 B가 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수를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한가운데 있는 수. 한가운데 있는 수는 두 수의 평균이라고 하는 걸 찾아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그게 두 수의 한가운데 있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5하고 루트 10이 있어. 나는 한가운데 있는 수를 찾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요? 루트 5와 루트 1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택지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문제에도 3번에 이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바로 두 수 사이에 없는 수가 몇 번임을 4번임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 두 실수가 주어지고 두 실수 사이에 있는 수를 찾으라고 할 때 첫 번째 찾는 방법은 작은 수보다 적당하게 작은 수를 더한 수는 반드시 이 사이에 있다고요. 두 번째, 두 수 중에 큰 수보다 큰 수에서 적당한 수를 뺀 수 역시나 두 수 사이에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두 수 한가운데 있는 수가 대부분 다 제시가 됩니다. 그때 그 한가운데 있는 두 수는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그게 바로 한가운데 있는 수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두 실수의 대소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